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 이제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간 우리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휘발유 값은 전쟁이 나자마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국내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 이틀간 사상 최대 낙폭 또 아닌 급등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봤더니 코스피 지수는 한 2% 넘게 떨어지고 코스닥도 다시 하락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가 안 좋았고 유가가 오른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 이 중동 이슈가 강할 때는 뭐 시청자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국 3대 지수 보시고 유가 보시면 아마 3대 지수가 떨어지고 유가가 오르면 아, 중동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좀 동조해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 시장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휘발유값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주유소 기름값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서울은 2,000원도 넘은 곳이 있었고요. 어떤 곳은 2,500원까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축량도 지금 상당량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도매랑 소매 구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주유소에서 이거 가격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유사가 하고 있는 직영점은 거의 이제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주유소 사장님들 결정이라서 앞으로 유가 오를 거 생각해서 미리 올려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장님들은 정유사에서 도매 정유를 좀 올렸다. 그래서 올라간 거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 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지금 조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지 아마 밝혀낼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최고 가격제라는 걸 또 지시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고 가격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소매 가격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상한을 정해놓고요. 네. 거기까지밖에 이제 거길 넘어가면 가격을 매길 수 없게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중동 사태가 길어져서 실제로 저희가 소매 가격이 그것보다 더 올라가야 되면 나머지를 정부가 보전해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최고 가격제 실시하면 아무래도 주유소들이 그 최고 가격제로 미리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전쟁으로 누구보다 어쩌면 힘들었던 건 예상치 못한 채 중동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었을 겁니다. 다행히 지금 하늘길이 조금 열리면서 일부 교민과 관광객들은 지금 귀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만나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폭탄 터진 거예요, 이거예요. 호텔 방에서 찍은 거예요. 오는 날 저 5시간,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에 앵 소리 하더니 뭐 꽝 하더라고, 오히려. 이제 못 올까봐 그 두려움이 많았죠.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제 한국에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피곤하기도 했었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란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이도희 씨도 사흘이라는 긴 여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 귀국길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탈출 비용을 봤더니 승용차는 한 195만 원까지 가기도 했다요. 지금 전쟁 상황이 좀 확산되기도 하고 네.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민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그 한국인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이동이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최수길 씨는 두바이 항공편이 중단된 이후에 인접국 오만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항공사에서 호텔에 직접 나와가지고요. 여기 승객들한테 미리 설명하더라고요. 도저히 알 수가 없대요. 비행기가 언제 뜰지. 그래서 육로로 넘어가기 위해서 티켓을 한번 알아보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Tomorrow I'm going to Oman Muscat by bus. I want to buy ticket. Yeah, currently bus on Friday. Only Friday? All is booked is today is a Monday. Oh my God. How much? 136. 100? It's okay? 택시로 갈 수 있는데 그 택시로 가게 되면요 한 대에 140만 원에서 15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버스 타고 8시간 가야 된다고 하네요. 출국 심사 받으라는 것 같은데. 자, 아랍에미레이트 출국 수술 마쳤습니다. 오만 이미그레이션이 왔어요. 드디어 오만에 왔어요. 여기서 비행기 탈 수 있겠죠? 최수길 씨 지금 버스를 타고 오만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과정 내내 좀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초 예상과 다르게 이란이 그 주변국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 탄도미사일 또는 드론 공격을 네.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이 예상치 못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과 전쟁 중인데 주변국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예측 불허의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여론전이나 주변국으로 확산시켜서 여러 가지 소기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좀 파편이나 또 예측 불허에 또 유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그 우리 교민들이나 또 관련자들의 안전이 유의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형 미사일 요격 체계 천궁2를 납품하기 위해서 UAE에 출장을 갔던 국내 방산업체 직원들도 현지에서 고립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천궁2 이번 UAE에서 성능이 확인돼서 좀 주목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 건가요? 그러니까 2022년에 이게 소문이 이번에도 났지만 그 전부터 소문이 나서 네. 싸고 가성비 좋고 납품 빠르고 이래서 2022년부터 많이 중동 국가에서 사다 썼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방공망 어쨌든 간에 미국의 방공망 거기다가 천궁이 지금 굉장히 큰 보조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네. 이거 그러면 설치하려면 그 현지에 있는 군부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셨던 분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생각보다 주변국들에 대해서 막 시설 타격을 하다 보니까 네. 바로 옆에서 포격도 일어나고 폭격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결국은 지금 요 분들이 지금 발이 묶인 상황. 아무래도 안전 확보가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여 개 중동 국가에 한 17,000여 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머무는 것으로 좀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군 수송기나 전세기 띄우는 방안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제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요. 좀 확전 양상입니다. 이란은 어젯밤에도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미국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학교 인근 지역에 드론 파편도 떨어졌습니다. 한번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Nakişi kimi Naxçıvana zərbə endirmək, bu ləkə onların çirkin və eybəcər simasından heç vaxt silinməyəcək. Ona görə diplomatik yollarla bütün lazımi tədbirlər görüləcək. 네,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사실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에서 결정되거든요. 네. 군사력으로 월등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노리는 부분은 국제 여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우리가 확장 양상을 예측해 보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국가들이 참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거든요. 네. 그런 측면 속에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이 전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루됐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 압력을 행사하고 그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압박의 효과인데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제르바이잔을 봤더니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인데 지하 송유관을 통해서 튀르키예와 유럽 등으로 석유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여기에서 공급을 또 받는다고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업적으로도 지금 얽혀 있다 보니까 이 공격이 또 아제르바이잔까지 간 것 같고요. 제가 지도를 좀 보니까 네. 이게 이란 위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 그 위에 아제르바이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르크메니스탄 건너뛰고 지금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한 걸 보면 약간 네. 의도성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란은 개전 후에 미사일을 500발, 드론은 2,000여 기 발사했다라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지금 맞는 상황인가요? 전쟁은 보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량이 한 2,000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난 6일 동안 한 700개 정도를 사용했다고 보고됐으면 한 1,300개 정도가 남은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워낙 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네. 사실상 아직까지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가장 위협 요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크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갖고 있긴 한 거죠. 예, 근데 이것이 네.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네. 장기전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은 건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이란 전투기를 격추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들어보니까 F-35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를 격추한 뭐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전투력과 이렇게 전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네,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란은 공군력이나 해군력이 거의 미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40년, 50년 전에 전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뜨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일종의 심리적 압박용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모든 부분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선전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란이 처음에 공개했던 지하 드론 미사일 기지가 있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들이 잔뜩 줄지어 있는 모습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오히려 또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 발사하려면 지하에서 이동해서 지상으로 나온 다음에 런칭해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벌써 미국이 딱 그걸 감지하고 타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적 한계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거 지하에서 그러면 쏠 수 없나? 이게 근데 뭐 공학적으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란이 그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도미사일의 굉장한 요격되기 이전에 이미 지상에서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쿠르드족을 앞세운 지상전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밤사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미 지상군 침공 이거는 미국의 큰 재앙이 될 거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한 상황이에요. 이 지상군 쿠르드족 이게 지금 또 변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공식 발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 정권 교체, 그러다가 이후 군시설 완전 파괴, 이후 나온 부분이 그 쿠르드족 개입이나 뭐 지상군 얘기하는 부분인데 실적으로 그 미국은 이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지금 원하는 대로 지금 생각보다 이란의 저항과 반격이 좀 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상전이 개입하게 되면 미군 피해가 상상 이외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 속에서 한편으로는 쿠르드족 문제를 거론한 부분들은 그 대리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지속하겠다는 부분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내부의 소유와 동요를 좀 부추기려는 그런 의도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그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인들이 이란 내에 들어갔다라는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부 소규모 그러니까 민병대가 무기를 가지고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인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쿠르드인 민병대가 이란을 들어간다는 부분은 사실상 이 전쟁이 이라크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현재 이란 한 지역인데 이라크에 있는 일부 쿠르드인들이 전투에 개입하게 되면 이라크 내에는 친이란 민병대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면 이 전선이 사실상 이란에서 이라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그 이라크 쿠르드 민병대가 이란에 들어가는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관여하면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 신청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lso urge Iranian diplomats around the world to request asylum and to help us shape a new and better Iran with great potential. It's a country with great potential, has much better future for Iran. It's now beginning. It's going to be, I think, a great future, and the United States will ensure that whoever leads the country next, Iran will not threaten America or its neighbors, Israel, anybody.
네,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 신청을 해라. 이거는 교수님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심리전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생각보다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이란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과 또 그 관료들을 좀 동요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요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성향의 이제 그 관리들이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외교관이라 하더라도 이란 정권에 좀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상황은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은 용납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내부 인사 중에 누군가가 더 적합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 지금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은 게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전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전쟁의 목적은 또 좀 다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 계산 중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중에서 폭격을 막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이 만약 원하는 것이 이란의 정권 교체라고 한다면 역사상 공중전만으로도 정권 교체가 된 적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지상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아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전쟁의 확정 가능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누가 키를 갖고 가는지가 또 이 전쟁의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 차기 지도자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아직 공식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온 내용들은 추측성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메네이의 아들이 제3대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란 내에서도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면 이슬람 공화국은 79년 혁명을 통해서 세습 왕정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차남이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어요. 네. 이 부분은 세속적인 여러 가지 그 권력 승계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한다는 부분은 워낙 이번에 그 이란 통치 엘리트층의 붕괴 때문에 하나의 저항과 상징의 측면 속에서 부각시키는 것이 있다고 보지만 네. 이 부분이 이제까지 이 체제의 정통성과는 부합되는 다른 부분이 거군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청문회장에서는 이 전쟁 반대를 외치는 한 의원이 팔이 부러진 채로 끌려나가는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No one wants to fight for Israel! We just witnessed a Marine veteran interrupting the hearing, and they broke his arm. No, we do not support Israel. We do not want to die for Israel. Stop the war in Iran right now. 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 죽어야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저분은 저기 지금 끌려나간 사람은 녹색당 후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원의원에 나오려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후보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상원에서 열린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 그 일반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거기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끌려나가다가 결국 팔이 부러진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메시, 축구선수 메시를 초청을 했습니다. 전쟁은 벌이고 있지만 지금 아무 일도 있는 것처럼 안 보여 평소처럼 모든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모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제스처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척하고요. 자기는 담대한 척을 하고 이거에 난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제스처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마 지금 굉장히 속이 타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보다 저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이 좀 길어질 가능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올해 중간 선거에서 과연 어떠한 선거 결과를 받아보게 될지 역대 중간 선거를 보면 정권을 가진 쪽이 승리한 적이 미국 역사상 4번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중간 선거는 여당에게 힘든데 가뜩이나 힘든 선거를 지금 이런 전쟁을 통해서 더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유가 급등, 물가 비상 이런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게 네, 좀 맞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AI에 들어가는 투자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좀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유가 상승 그리고 유가가 $100 이상 고착화되게 되면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현재 2% 중반에서 4%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환경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란 미국 전쟁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유달승 이란학과 교수, 허준영 경제학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